자, 그래서 이제 앞에 할게요. 앞에 이제 광물 할게요. 근데 어저께도 이제 GT에서 수업할 때도 애들이 여기가 제일 이상하대. 그래서 이제 프린트는 앞쪽으로 넣는 거 있어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지각을 배우는 건데,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를 하는 건데, 아까랑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규소예요. 알지? 뭐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산소하고 규소야. 그럼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산소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였다? 탄소예요. 그래서 지각이나 생명체나 첫 번째로 구성하는 원소는 뭐야? 똑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성하는 원소도 뭐하다? 같아요. 같다라는 건 규소하고 탄소의 공통점이 둘 다 몇 족 원소냐면 14족 원소예요. 14족. 근데 이제 차이점은 탄소는 우리가 그냥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애고, 규소는 뭐야? 준금속이에요. 알았지? 얘는 준금속이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뭐한다? 조금씩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규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조금 갖고 있는 건데, 비중이 어느 쪽에 조금 치우쳐 있냐면 이제 비금속 쪽으로 좀 더 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할 때도 규소가 나오는데, 반도체 파트 배울 때 규소도 뭐다? 다 공유결합으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규소인 중금속이랑 탄소인 비금속은 다 뭘 할 수 있냐면, 다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산소, 탄소 중에 탄소를 기반으로 뭐 한다? 탄소가 골격을 만들어서 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쭉 배운 거고, 지금 이제 요 지각 파트에서는 구성하는 원소가 이제 산소하고 뭐다? 산소하고 규소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걸어다니는 지각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뭐다? 가장 많은 이제 원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니네들이 다 중학교 1학년 때 뭐 학교에서 그지같이 배웠기 때문에 뭐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여기 파트에 대해서 특히.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지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지각보다 약간 범위가 작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암석이 돼요, 암석. 그러니까 의미는 이거야. 그냥 암석이 모여서 뭐가 된다? 지각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우리가 암석을 표현하면, 암석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절대 기억이 안 나죠. 그지? 왜냐면 너네들이 암석이 뭐가 있어요? 화강암, 뭐 현무암, 뭐 이러고 있거든. 그죠? 그건 이제 암석의 종류가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여서, 일단 암석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화성암이 있어요. 화성암. 그래서 화성암의 뜻이 뭐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파트 배울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구는 원래 약간 사이즈가 작은 이 원시 지구 형태가 있었잖아. 거기에 미행성체들이 막 부딪히면서 뭐가 돼? 마그마의 바다가 돼요. 그지? 그러면 지구 전체가 어쨌든 다 마그마였거든? 그럼 그 마그마가 결국 식어서 뭐가 되는 거야? 지각이 된 거잖아.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는 초창기에는 다 뭐다? 초창기에는 다 화성암이었어. 근데 이제 그 화성암이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엄청난 열이나 압력을 받으면서 화성암의 성질이 뭐 하는 거야? 바뀌어.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성질이 변한다라고 해서 이제 변성암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구에는 화성암보다 뭐가 많겠어?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변성암이 엄청 많은 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뭐가 있어? 예를 들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뭐가 돼? 퇴적암이 돼요. 퇴적암. 그렇죠?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긴장 안 해도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암석이 몇 종류가 있다? 암석이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암석은 일종의 다 뭐냐면, 암석은 다 호나물이 호나물. 여러 개 섞여 있는. 그럼 이제 이 암석보다 단위가 작은 게 뭐다? 이게 광물이에요, 광물. 그리고 광물보다 단위가 작은 게 뭐냐면
원소예요, 원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이거야. 원소가 뭐 하는 거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광물이 되는 거고, 광물이 뒤섞여서 뭐가 된다? 암석이 되는 거고, 암석이 뭐야? 다시 뒤섞여서 지각이 된다. 뭐 이런 순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파트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여기.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하고 뭐다? 산소하고 규소이기 때문에 산소하고 규소들이 결합해서 뭐야? 광물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산소하고 규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을 보통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그렇지? 산소하고 규소가 만들어지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다. 그래서 여기에 광물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냐면 규소와 산소를 주성분을 하는 뭐다? 규산염 광물이 이제 자연계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물, 그 규산염 광물이 광물의 전체 한 92%,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데 어저께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보정고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92%라고 하지 않고 뭐 97인가 98%라고 했대. 알았지? 근데 뭐 예전에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정고가 시험 문제를 막 어렵게 내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이상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예를 들면 지구의 에너지 원 중에 태양, 그 다음에 뭐 달,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이 차지하는 이 비율이 있거든? 뭐 1. 몇 곱하기 10의 몇 승 뭐 이게 있거든? 근데 보정고가 막 그런 걸 시험 문제에 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되게 여러 번 강조했대.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배울 땐 92%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그건 무조건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말대로 뭐 해야 돼? 따라야 돼. 그래서 니네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가 97%, 98%였다 하잖아. 그럼 그 선생님 말이 맞는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 그 사람이 내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 생겨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뭐 우리 학원 선생님이 92%야. 이건 의미 없어. 내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규산염 광물이 뭐 한다? 대부분의 광물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 규산염 광물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외워야 돼요, 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그래서 이만큼이 있어. 알았죠? 이만큼. 이걸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외워야 돼?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순서가 틀어지잖아. 그럼 문제 못 풀어.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순서대로 봤을 때 뭐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 뭐 풍화 침식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초성으로 쓴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초성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하면 한 번에 외워지거든. 이렇게 하면 얘네 김구라라고 알지? 김구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라형 감사해요 선물 줘서 이렇게. 그게 딱 맞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장석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초성으로 풀면 되거든, 그냥. 그잖아. 그걸 다 이렇게, 왜냐면 이걸 뭐 감남석 아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뭐 이상한 물질을 내면 그건 약간 매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우리는 뭐다? 요 순서대로 딱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순서로 기억해야지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산소 공유 안 하고 산소 2개, 3개 공유하고 막 이런 순서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머릿속에 넣을 때 이 순서가 아니고 자기 혼자 머릿속에 뒤죽박죽 넣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뭔가 설명할 때 그게 머리에 다 뒤섞이니까 문제를 풀면 분명히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외워졌지, 금방. 그죠? 그래서 구라형, 감사해요, 선물 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감남석, 휘석, 갑섬석, 흑음모, 석영장석. 이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이 광물들을 우리가 뭐 한다?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 이루는 광물의 몇 %를 차지한다? 그냥 많이 차지한다. 알지? 많이 차지해서 약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 규산염 광물을 이것도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조암 광물이다. 이렇게. 알지? 암석을 뭐 하는 거야? 암석을 구성하는 거에 대부분의 광물이다. 그래서 조암 광물이다. 불러야지.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지구과학을 잘 몰라. 난 지구과학에 아무 관심이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표를 볼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지금 요 표는 지각의 구성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써 있거든. 알았죠? 지각의 구성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써 있는데 가끔가다 시험 문제를 풀면 지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구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구 전체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알았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많다? 철이 제일 많아. 철이.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지각을 물어보는지 지구를 물어보는지 뭘 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철이 제일 많은 거야. 근데 그 많은 철이 다 어디 갔어? 저 안에 내려가 있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뭐다? 무거운 물질을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을 위로 떴잖아. 그때 그 가벼운 물질 위로 뜰 때 선생님이 가벼운 물질 중에 뜬 게 뭐였어? 규소산소였어. 그래서 그게 이제 광물 형태가 되는 거고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애들은 뭐야? 대부분 가라앉아서 그게 핵을 이제 형성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볼 때는 가장 풍부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철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넌 안 넘겨도 돼요. 그래서 요게 여기 첫 번째 보면 A와 B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랑 여기 써 있잖아.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구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아, 이걸 해석할 때 아, 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우주고 하나가 뭐다? 지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림가는 지각 구성 원소의 성분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야? 지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다? 지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구분을 잘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봐도 뭐가 제일 많아? 철이 제일 많잖아. 철, 그 다음에 뭐다?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쪽이 이제 뭐가 돼? A가 우주지. 그럼 우주의 74% 차지하는 게 뭐야? 뭐 수소죠, 수소. 3대 1이 질량비니까 수소고 나가 뭐가 된다? 뭐 헬륨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2번을 봐도 여기는 뭐라고 했고 지각이라 했고 요거는 뭐다? 생명체잖아. 그러면 지각에 제일 많은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고? 산소. 두 번째 많은 게 뭐다? 규소. 그 다음에 생명체에 제일 많은 게 뭐고? 산소. 두 번째 많은 게 뭐다? 탄소. 그럼 세 번째 많은 건 뭐겠어? 수소예요. 수소. 수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읽고 뭐 해야 돼? 잘 읽고 풀어야지 100점 맞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이게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 아니, 얘들아? 이번 시험은 이제 뭐 무슨 5등급제로 바뀌고 이제 주접들고 막 그랬기 때문에 100점을 안 맞고 만약에 뭐 1등급이 안 나와서 2등급으로 떨어져? 그럼 그건 한 9등급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 선지를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만약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틀린 건 괜찮은데 뭐 선지를 잘못 봐서 틀렸어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실컷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게 선지를 잘못 보는 것 때문에 틀린다고 하면 이건 너무 의미 없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시고 그리고 이게 수학이랑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을 봐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뭐야? 시간이 엄청 남아. 알았지? 거의 한 25분씩 남아. 근데도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해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본인 생각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문제를 늦게 푸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늦게 푸는 사람들이 과학은 차라리 뭐야? 나일 수도 있어. 수학은 일단 늦게 풀리면 그건 일단 인생 망친 거고. 그죠? 수학은 속도감이 없으면 그거는 점수 안 나와. 무조건 안 나와. 알지? 본인 생각에 본인 계산력이 딸리잖아. 그럼 중학교식 다시 보셔야 돼요. 그냥 실컷 어떤 수학적인 영역에 뭔가를 했는데 막판에 계산을 못해? 그럼 계산하는 시간 다 잡아먹잖아.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잘 못하잖아. 그러면 막 뭐 통과 심화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중학교 책이나 잘 보시면서 연산이나 연습해야 돼. 계산력이 돼야지 뭘 하지. 그래서 우리 조카가 원래 처음에 이제 한양대 수학과 들어갔을 때 수학을 엄청 잘하거든, 새끼야. 그래서 수학을 엄청 잘하는데 걔가 수학을 엄청 잘하는 것 때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계산력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잘 뭐 하는데 약간 모르겠잖아. 계산을 조지는 거야, 일단. 그래서 그거라도 생겨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규산형 광물이 나와요. 지금부터.
그래서 일단 규산염 광물은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규소부터 해야 돼요. 규소.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용어가 뭐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을 때 저 용어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니네들이 뭐 이런 걸 이렇게 봤다고 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읽어봐. 뭐야? 탄산칼슘이지. 탄산칼슘. 그죠? 그럼 탄산칼슘. 그럼 탄산칼슘은 CA 몇 플러스랑 2 플러스랑 CO3 뭐야? 2 마이너스가 결합한 거 탄산칼슘인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화학 파트를 배웠을 때 할로젠이 무슨 뜻이야? 할로젠이 염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 알았지? 그 염을 만든다라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규산염 광물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면 얘는 탄산칼슘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거거든? 근데 자연계에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뭐야? 많아.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이제 이 뒤에 뭘 붙이고 있어? 탄산이온을 붙이고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탄산칼슘 같은 건 뭐라고 부르냐면 탄산염 광물이에요. 알죠? 탄산염 광물이에요. 염. 그러니까 염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할 때 뭐다? 양이온, 음이온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 규소 산소로 되어 있는 뭐야? 어떤 염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규소 산소로 돼. 그럼 예를 들면 또 뭐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여기에 CaSO4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CaSO4면 칼슘이 또 2 플러스고 얘가 뭐가 돼? 2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죠? 그럼 얘는 황산칼슘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광물이야 만약에 치면? 얘는 황산염 광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규산염 광물의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규산이잖아. 그러니까 규소산소가 뭐 하는 거야? 결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런 거 같은. CO3 2-나 SO4 2- 같은 애들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써 있는 것은 뭐다? 규소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규소. 그래서 규소는 아까 이제 탄소랑 똑같이 몇 족이다? 14족에 속하는 원소로 다른 원소 몇 개랑 4개랑 준금속이지만 뭘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공유 결합.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규산염 광물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규산염 광물도 기본적인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레고 블록과 같은 단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고 블록과 같은 단위체가 있어서 그 단위체가 이 중심에 규소가 있고 뭐다? 산소가 하나, 둘, 셋 몇 개가 4개가 결합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 저기 있는 게 예를 들면 규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산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얘를 그리잖아. 얘를 그리면 황이 가운데 있고 산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사이에서 다 무슨 결합을 하는 거야?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는 거고 얘도 역시 뭐야?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는 거죠. 약간 이상한 점이 뭐야? 안 이상하냐? 아마 이상하냐? 약간 이상한 점이 우리가 원래 배웠던 산소는 공유 결합을 몇 개 하는데 2개 하는 거야. 16족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산소들은 공유 결합을 몇 개 하는 게 아니다. 공유 결합을 2개 하는 게 아니고 공유 결합을 몇 개만 하는 거야. 하나만 해. 하나만.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여기 있는 산소들이 다 몇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들이냐면 1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띄고 있거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럼 1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건 원래 산소에 비해서 무엇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약간 느낌이 뭐랑 똑같은 거야? 플로린 같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잖아. 원래 산소가 6개 갖고 있는데 거기에 1 마이너스면 뭐다?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건 전자 배치상으로 봤을 때 7개를 갖는 거지. 그럼 7개 가지니까 전자 몇 개만 공유하면 돼. 하나만 더 공유하면 되니까 규소랑 하나씩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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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는 거야. 그죠? 규소가 14조니까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 갖고 있으면 산소가 갖고 있는 뭐야? 산소가 갖고 있는 1-의 전자 하나가 7개니까 그 7개 중에 하나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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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는 거죠. 됐어요? 왜 그래? 신기해? 아니 다 그거에 이미 벗어났어. 결합의 수도 안 맞는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되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알았지?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할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를 뭐 하는 거야? 구조를 설명하시잖아. 그 구조를 설명하실 때 뭐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건 그냥 그렇다는 거야.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규소를 4 플러스로 만들어 그냥. 그럼 규소를 4 플러스로 만든다는 거의 뜻은 뭐냐면 규소에 있는 제일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는 뭐야? 다 날려. 그리고 산소를 다 뭐로 바꾸냐면 산소를 다 E- 로 바꿔요. E-, E-, E-. 그러면 산소가 E-, E-면 산소가 다 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8개 갖고 있는 거죠. 규소도 다 뭐야? 8개지. 그런 상태에서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 2개를 일방적으로 뭐야? 규소하고 뭐 할 수 있다? 규소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 공유 결합 중에 보통 우리가 배우는 공유 결합은 얘 전자랑 얘 전자를 각각 하나씩 가져서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한 물질이 갖고 있는 전자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구조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 어디를 넘어서는 거야? 통과를 다 벗어나 이게. 그렇지? 산소가 결합을 하나 하는 것 자체가 다 통과를 벗어나고 있는 거야. 정확히 화원도 다 벗어나요. 화원에서도 산소가 결합을 하나 하는 건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화투에 들어가 있냐? 화투도 없어. 화투는 화학 결합을 이런 구조를 다루는 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으로 치면 예전엔 다 논술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구조를 그리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을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한 학교들은 이제 이 규소하고 관련돼서 구조를 뭐 하긴 하는데 구조를 설명하긴 하거든? 근데 대부분 그냥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그냥 규산염 사면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중심에 규소가 있고 규소를 기준했을 때 뭐다? 공유 결합을 4개 한 형태다라는 게 이제 원래 의미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방식으로 설명한 거나 지금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한 어떤 걸 해도 얘가 무슨 이온을 띠게 돼 있어? 아니 지금 보면 만약에 얘가 4 플러스 바깥쪽이 다 8 마이너스면 설명하면 뭐 같아? 마8에다가 풀 4를 더하면 몇이야? 4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뭘 해도 4 마이너스야. 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그냥 두고 얘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하고 해도 뭐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뭐야? 붙어서 뭐다? 4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음이온이야, 음이온.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형태랑은 약간 뭐 하냐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 중심에 규소가 있고 규소를 기준했을 때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냐면 4개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평면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다? 사면체 입체. 그렇지? 그러니까 사면체 입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면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면체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면체 중심에 뭐가 있고 규소가 있고 각각의 꼭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산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 형태의 구조가 아니고 뭐냐면 사면체의 입체 구조가 돼. 입체. 알죠? 사면체 입체 구조고 그 다음에 그냥 화학식으로 쓰면 알았지? 그냥 화학식으로 쓰면 SiO4에 몇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SiO4에 4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봤을 때 뭘 띠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뭐가 되냐면 다 원자 이온이에요. 그렇지? 원자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이온.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탄산이온, 황산이온 같은 뭐다? 규산이온이야, 규산이. 그렇죠? 규소 산소로 되어 있는 뭐다? 이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드니까 뭐다? 규산염 광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니네 생각해 얘들아. 제일 원초적으로 얘가 무슨 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이잖아. 그럼 무엇하고 결합해서?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무슨 결합 물질을 만들면 돼? 그냥 전형적인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잖아. 얘가 몇 마이너스짜리니까 4 마이너스짜리야. 그럼 4 마이너스짜리면 뭐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4 플러스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뭐 한쪽에 예를 들면 칼슘을 붙이면 한쪽에 예를 들면 철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제일 단순한 구조 알았지? 이 규산용 광물 중에 제일 단순한 구조가 규산염 삼연체에 양이온 몇 개를 예를 들면 2 플러스 양이온 몇 개를 붙여서 두 개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전형적인 이온 결합 물질을 탁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단순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뭐 하는 거야? 산소를 공유한대.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럼 아까 아미노산 같은 형태가 돼서 예를 들면 좀 요렇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게 규산염 삼연체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게 규산염 삼연체였다고 치면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고 자 여기에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이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겠어요? 그럼 여기 하나의 규산염 삼연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규산염 삼연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산염 삼연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또 있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하고 결합하고 얘하고 결합하고 얘하고 다시 뭐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돼. 계속. 알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규산염 삼연체랑 여기 있는 하나의 규산염 삼연체랑 여기 있는 규산염 삼연체랑 여기 있는 규산염 삼연체랑 뭐 하는 거야? 결합을 해야 돼.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무언가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사라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요 자리 보이니? 요 자리에 둘 다 뭐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산소 하나가 뭐야? 요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럼 그 빠져나간 자리에 요 산소가 다시 요 규소랑 요 규소가 뭐 하면 돼? 그 산소를 다시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아미노산과 하나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뭐 한다? 다시 새롭게 공유 결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산소가 이제 2개 있을 때 요 2개 있는 산소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빠져나가고 이 산소를 이 규소가 서로 공유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서 새롭게 뭐가 생긴다? 요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똑같은 논리하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요번엔 여기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면 이 산소를 요 규소와 요 규소가 다시 뭐 한다? 공유하면서 다시 결합이 또 형성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또 여기에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다시 거기서 또 결합을 하면서 둘 중에 산소 누군가 하나 빠져나가면 다시 뭐 한다? 산소 하나를 얘하고 얘가 공유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긴 사슬이 되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폴리펩타이드나 뭐 같은 느낌이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같은 느낌이 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든 사람의 실제 진짜 의도는 뭐냐면 광물과 생명체를 만드는 패턴이 뭐하다? 똑같다. 이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이 책을 만든 거야.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긴 뭐가 돼? 긴 사슬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시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 또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럼 여기가 공유하고 여기가 공유하고 여기가 공유하잖아. 근데 눈으로 봐도 또 모두 할 수 있겠어?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무슨 결합을 통해서? 수소 결합을 통해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단일 가닥 하나랑 이 단일 가닥 하나가 서로 다시 산소를 뭐 하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뭐 한다? 공유하게 되면 단일 사슬이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불러볼게. 이게 단사슬이었다고 쳐봐. 알았지? 그럼 얘는 뭐야? 이중사슬이 되는 거지. 알죠? 이중사슬. 그래서 보통 이제 지구학 파트에서는 이중사슬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단사슬, 그 다음에 이건 복사슬 이렇게 불러요. 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계속 여기도 이어지고 여기도 계속 이어진다고 쳐봐.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 아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 단일과 이 단일이 이어서 뭐가 됐어? 복사질 됐는데 여기에 이게 계속 연결된다고 쳐. 계속. 맞지? 그럼 이제 이게 이거 수학은 아니구나. 차원이구나. 보통 우리가 점 하나 찍으면 0차원이지. 그럼 점이 막 모이면 뭐가 돼? 선이잖아. 그럼 선이 막 모이면 뭐가 돼? 면이 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쭉 가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넓은 면이 돼요.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넓은 면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광물 파트에서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판상 구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 되겠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를 잘 들어보면 설명한 걸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산소를 공유하는 거잖아, 서로. 그지? 그럼 산소를 공유했을 때 만약에 이 단사슬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산소를 지금 몇 개씩 공유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산소를 몇 개씩 공유해. 예를 들면 얘 하나를 기준 생각해. 얘 하나를 기준이면 여기에 산소를 공유하고 여기에 공유를 하는 거죠. 물론 그냥 이쪽만 놓고 보면 하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얘를 놓고 생각하면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를 공유하는 숫자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 단사슬이 되려고 하면 산소를 몇 개 공유해야 돼? 최소 2개는 공유해야 돼. 그렇잖아. 이렇게 공유해야 되잖아. 얘를 기준할 때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고 공유가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이쪽 걸 기준한다고 쳐도 여기가 공유되고 여기 공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최소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한다? 2개를 공유하는 거야. 단사슬 구조를 만들려면. 그럼 복사슬 구조를 만들려면 몇 개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여기도 연결이 돼야지 뭐가 돼? 복사슬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복사슬이 되려면 2개 또는 몇 개를 갖는 거야? 3개를 갖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사슬이 되려면 2개, 복사슬이 되려면 2개 몇 개? 2개 또는 3개. 그러면 복사슬 구조 형태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 그러면 몇 개라고 보면 되겠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이게 얘는 2개, 얘는 2개 또는 3개. 그럼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야 돼? 온전히 3개. 알았지? 그럼 온전히 몇 개 있어야 돼? 온전히 몇 개? 온전히 4개도 있어야 돼요. 4개라는 거 의미는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다 공유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산소를 공유할 수 있는 산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4개 있는 산소를 2개 공유하던가 2개 또는 3개 공유하던가 3개 공유하던가 뭐야? 4개 공유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다 이게 다른 광물들이 생기는 거지. 그지 같잖아, 들어봐도. 근데 어쨌든 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신경을 써서 배치를 다 해놓은 거여서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개정이 돼도 여기 파트가 뭐야? 하나도 안 날아간 거야. 되게 의미가 있어, 이게 다 이렇게 연관 관계가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책을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음전할 띠는 규산염 삼연체가 양이온과 뭐야? 양이온과 결합해서 아까 얘기했던 제일 단순함보다 일종의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뭐 하는 거야? 서로 간에 뭘 공유하는 거야?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산소를 공유하려면 기존에 있는 산소가 하나 뭐 한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도 광물은 최종적으로 다 뭐야? 뭐 중성이 되게 돼 있어요. 알지? 결국은 중성이에요. 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중성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아까 했던 거 다시 이제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거였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이 감남석, 그 다음에 뭐다? 휘석, 그 다음에 각섬석, 그 다음에 흑운모, 그 다음에 석영장석,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를 빼볼게, 일단, 알았지? 얘는 빼. 얘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얘 자체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는, 그냥 제일 쉬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냥 얘는 그냥 독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형 구조라는 건 뭐냐면, 규산염 삼연체하고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뭘 하는 게 아니야? 산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독립형 구조니까 이제 얘를 빼면 나머지 얘네들은
요 묶음에 있는 애들은 다 뭘 하면서 얘네들은 다 산소를 뭐 하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뭐가 된다? 광물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알죠?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 나머지는 다 산소를 공유하는 놈이 된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하나 빼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빼놓은 얘를 빠르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쓰인 것처럼 감남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고로 감남석의 이 감남의 뭐라 그러지? 영어 표현이 그냥 올리브야, 올리브. 니네 올리브 나무 알지? 올리브 나무 색깔이 아니 나무란다. 열매 색깔이 요거보다 약간 흐리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남석의 감남의 뜻은 올리브란 뜻. 그 색이 그래. 감남석의 색깔이 약간 이런 색깔이. 그래서 감남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색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iO4를 이루고 있는 놈이 양전하를 띠는 놈하고 뭐 하는 거야? 결합을 해서 뭐 한다? 그냥 중성인 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석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른 규산염 삼연체하고 무엇을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소를 뭐 하는 게 아니다? 산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냥 이온 결합 물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산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독립형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알지? 산소를 공유하는 애들은 독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얘는 산소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냥 독립형 구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독립형 구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휘석을 이렇게 보면 휘석은 여기는 이제 규산염 삼연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산소인데 산소를 서로 공유하고 산소를 공유하고 산소를 공유하고 산소를 공유하고 산소를 공유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산염 삼연체하고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서 산소를 뭐 한다? 산소를 두 개 공유해서 길게 결합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단사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무젓가락으로 치면 나무젓가락 하나 그냥 이런 느낌. 알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감남석이 아니고 휘석을 이제 휴석이라는 광물을 이렇게 가져다 놓잖아. 휘석이라는 광물을 가져다 놓고 망치로 이렇게 탁 때리잖아.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한 겹씩 탁탁탁 떨어져요. 쪼개지는 성질이 쪼개지는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얘 밑에 있는 뭐다? 얘 밑에 있는 각섬석이에요. 그래서 각섬석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단사슬이 서로 엇갈리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나의 단사슬이 있고 하나의 단사슬이 있을 때 서로 엇갈리면서 이쪽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산소를 두 개 공유하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뭐다?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산소를 두 개 또는 몇 개를 세 개를 공유해서 이중사슬 모양이 뭐가 된다? 복사슬 구조가 돼요. 복사슬 혹은 이중사슬 구조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각섬석. 그래서 얘는 단사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복사슬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사슬은 나무젓가락 몇 개? 나무젓가락 두 개 붙여놓은. 그렇지? 나무젓가락 두 개 붙여놓은 게 뭐가 되냐면 복사슬 형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사슬 말고 판상이잖아, 판상. 판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넓은 판때기 모양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복사슬 형태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큰 판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큰 판을 만들어서 얘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산소를 몇 개 공유하냐면 산소를 3개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판상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흑음모거든? 그래서 흑음모 말 그대로 흙이 붙어 있으니까 뭐야? 시커멓게 생긴 거야, 이렇게. 알았지? 시커멓게 생긴 돌덩이거든? 그래서 시커멓게 생긴 돌덩이인데 신기하게 망치로 이렇게 탁 치잖아. 망치로 탁 치면 이렇게 흑음모 자체가 이렇게 한 겹씩 떨어져요. 이렇게. 판상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딱 떨어져. 책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소를 몇 개 공유해서 3개를 공유해서 얇은 뭐다? 얇은 판 모양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망상 구조다라고 해서 얘는 위에 있는 그림하고 틀리게 망상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뭉쳐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거야. 망상의 의미가 뭐냐면 그물처럼 이렇게 꽈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가 4개인데 그 산소 4개를 모두 뭐 하는 거야?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입체적인 형태가 돼요. 알죠? 그래서 단사슬, 복사슬, 그 다음에 뭐다? 판상에, 그 다음에 이제 망상 구조다.
하고 그냥 입체 구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상한 걸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런 숫자들을 써놨잖아, 이렇게. 뭐 4대 16이라고 숫자를 써놨거든?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표현해줘. 알죠? 규소에 대한 무슨 값이냐면,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을 표시하는 값이야. 알죠? 질량 값의 비율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형 구조가 되면, 독립형 구조가 되면, 규소에 대한 산소 값의 질량의 비를 보면 4대 몇이냐면 4대 16이야.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사슬이 되냐면 이제 단사슬이 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형 구조 형태가 있는데 단사슬이 된다는 건 무엇을 공유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규소를 기준할 때 산소를 공유하려면 기존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거야?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만약에 규소의 양을 일정하게 뭐 해놓으면 규소의 양을 일정한 질량으로 계속 놓잖아. 그러면 이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유하는 이제 산소의 수가 늘기 때문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뭐야? 줄어요. 왜냐면 공유를 많이 함에 따라서 산소가 자꾸 뭐 하니까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공유결합을 계속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몇이었는데 16인데 뭐다? 12가 되고 그 다음에 11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고 그 다음에 몇이 되는 거야? 자,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수업할 때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이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실제로 신봉고는 뭐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도 그러고 다 비율을 냈어요. 규소에 대한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 혹은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야.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이랬을 때 규소의 양이 뭐하니까? 규소의 양이 일정했을 때 산소의 양이 점점 뭐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의 양이 뭐야?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뭐한다? 산소의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되세요? 그렇잖아. 규소로 일정한 양을 잡았을 때 산소가 차지하는 값이 점점 뭐야? 주는 거지. 그럼 이걸 반대로 써서 시험 문제는 이것 또는 이게 형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을 하면 규소의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산소의 비율이 뭐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뭐한다? 이 값은 커져요. 되세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게. 만약에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건 얘들 이게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아래쪽이 분모가 있고 위쪽이 분자가 있는데 이 전체 값이 준대, 이렇게. 알았죠? 그럼 전체 값이 준다는 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분모는 뭐하고? 커지고 분자는 뭐 해야 돼? 작아질 때 전체 값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해석해 볼게. 만약에 규소의 양은 똑같은데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이 광물 전체에서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하는 거야? 느는 거야. 그잖아. 얘를 일정하게 놓고 봤을 때 얘가 준다는 거는 일정한 규소의 산소를 봤더니 규소의 양이 똑같았다고 쳤을 때 산소의 양이 준다는 건 전체적으로 그 광물에는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준다. 이런 의미로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선생님이 숫자로 봤을 때 규소의 양을 고정해 넣지 않더라도 니네들이 이걸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규소의 상대값은 커지고 산소의 상대값은 줄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 산소의 상대값은 줄고 규소의 상대값은 커지니까 전체적인 값이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둘 다 커지거나 둘 다 작아지거나 하잖아. 그러면 위의 값들이 특별하게 뭔가 나와서 뭐 수학에 배웠던 가비엘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 값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쭉 뭐 했을 때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알았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나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 관련해서 뭐 한다? 자,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이 프린트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표현해 놓은 게 요거야. 알았지?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뭐 한다? 감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치면 산소에 대한 뭐의 비율은 규소의 비율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뭐 한다? 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건 화학 파트 할 때 배웠는데 지구상에서 원래 제일 센 결합이 뭐야? 공유결합이 제일 세. 그래서 공유결합이 제일 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자,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얘는 2개 공유하고 얘는 2개 또는 3개를 공유하고 얘는 3개를 공유하고 얘는 뭐야? 얘는 4개를 공유하거든?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서로 공유하는 개수가 뭐하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결합이 점점 뭐야? 세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것처럼 뭐한다? 풍화에 뭐한다? 풍화에 되게 강해요. 알지? 외부에서 어떤 예를 들면 비바람이 불어 닥쳐도 뭐한다? 아래쪽에 있는 게 뭐한다? 더 잘 버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또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 깨짐, 쪼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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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짐, 쪼개짐 이런 것까지 다 써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깨짐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깨짐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깨짐과 쪼개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무젓가락은 쪼개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나무젓가락은 쪼개지는 거야. 쪼개진다라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고 깨진다는 건 뭐야? 깨지는 건 아무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감남성이 독립형 구조인데 독립형 구조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망치로 치면 뭐야? 망치로 치면 아무렇게나 쭉 뽀개지는 거야. 그래서 깨짐의 성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하면 누구도 석영도 뭐 한다? 석영도 깨짐인데 보통 우리가 석영으로 만들어주는 그냥 우리 집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뭐야? 저 유리창이야, 유리창. 유리창에 돌 던지면 어떻게 돼?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냥 깨져. 방향이 특별하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 한다? 깨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랑 쪼개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광물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면 무조건 광물 파트에서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한 문제를 낼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럼 그 한 문제는 무조건 다 뭐야? 얘네들을 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나온 요 한 장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이 뭐야 돼? 딱 들어가 있어야지만 한 문제를 이제 깔끔하게 딱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한 2개만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7, 8번만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7번 보시면 그림 가는 규산염 삼연체를 그 다음에 나는 규산염 삼연체 어떤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딱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구조인지 알겠어? 나가? 망상 구조야, 망상. 그렇죠? 입체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 가의 규산염 삼연체 물어봤잖아. 그럼 가의 규산염 삼연체는 뭐가 된다? SiO4의 뭐기 때문에 삼연체 자체가 이제 4-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게 아니고 뭐다?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니은에 석영은 나와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진 광물로 쪼개짐보다는 뭐다? 쪼개짐보다는 깨짐이 잘 나타난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얘를 치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뭐야?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 보세요. 갑섬서가 뭐야? 감남석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뭐를 외우는 거야? 순서대로 외우는 거야. 그럼 저기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여기 감남석이 있고 뭐 한다? 여기 각섬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2개를 비교하라는 거야. 그래서 각섬석보다 감남석이 규소의 함량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알죠? 그럼 얘가 얘보다 규소의 함량이 뭐야? 많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얘는 4대 16이고 얘는 뭐야? 4대 아까 몇이었냐? 이게 몇이냐? 11인가? 뭐 11, 아마 11일 거야. 얘가 12니까. 그러면 4대 11이거든? 그럼 저기 써있는 표현으로 하면 감남석이 각섬석에 비해서 동일한 양의 뭘 놓고 봤을 때, 동일한 양의 규소를 놓고 봤을 때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가 크고 여기가 뭐야? 작은 거지. 그럼 여기 표현대로 하면 각섬석보다 감남석이 규소의 함량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규소의 함량이 많냐는 건 전체로 봤을 때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냐 작냐 이 표현이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가 큰 거냐 여기가 큰 거냐 할 때 당연히 이쪽이 큰 거죠. 왜냐면 산소의 양이 줄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고 풍화에 누가 더 강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풍화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풍화가 더 강하니까 각섬석이 풍화에 더 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내용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꼭 구라형, 감사해요, 선물 조서의 순서대로 외워서 문제를 푸셔야 돼. 알죠? 그래서 뭐 답은 몇 번이야? 답은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가는 규산염 사면체고 나하고 다른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가운데 A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A가 뭐가 되고 A가 규소가 되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B가 뭐가 된다? B가 이제 산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산소하고 규소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사슬이야? 얘는 단사슬. 그죠? 그래서 얘는 단사슬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두 개가 있으니까 복사슬. 자,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단사슬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휘석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복사슬이니까 뭐다? 각섬석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선지 중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 기역, 니은은 뭐 큰 의미 없고 디귿에 보면 B의 수분의 A의 수예요. 알았지? 얘네 둘을 뭐다? B의 수분의 A의 수니까 뭐야? 산소에 대한 뭐의 비율을 보라는 거야? 규소의 비율을 보라는 거지. 그죠?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산소를 공유하는 숫자가 뭐야? 늘기 때문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하면서 줄면서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한다? 커지니까 전체 값이 뭐 한다?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분명히 시험을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물어보면 규소에 대한 산소 값의 비율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9번은 이제 그림은 세 가지 광물을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공유 산소수가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공유하는 산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형 구조다? 독립형 구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독립형 구조를 갖는 요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A가 감남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 구조가 망상이냐,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4개가 된 망상 구조를 갖는 게 이게 석영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게 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흑운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보시면 A는 독립적인 규산염 사면체들끼리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맞는 거고, 나머지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은 뭐 잘못됐죠. 그지? 그잖아. 뭐 B는 사면체가 철과 공유 결합돼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C의 사면체는 공유하는 수가 2개 또는 4개냐 이거잖아. 그럼 C는 4개를 공유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제 1번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안 푼 문제 있어서 앞에서 답을 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4페이지부터 1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에 3번, 어디 조그맣게 풀어놨다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5번, 그 다음에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그 다음에 8번에 5번, 그 다음에 9번에 1번. 이렇게. 야, 얘처럼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얘들아? 설마 어디 답이 있는데다 답을 다 써놨니? 자, 그 다음에
1번에 3번, 2번에 5번, 그 다음에 3번에 4번, 4번에 5번, 그 다음에 5번에 2번, 그 다음에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2번, 그 다음에 15번에 1번, 그 다음에 16번에 2번, 그 다음에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1번, 20번에 1번, 21번에 4번.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리 공지를 드리면, 다음 시간 이제 앞에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는 학교들은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수업을 좀 할게요.